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영하 7도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공식 대선 선거운동, 선거 유세가 개시된 지 이틀째입니다. 어제 첫날 저희 오픈 스튜디오 주변도 시끌시끌했는데 과연 어제 후보들의 일정은 어땠는지, 본격적인 TV 광고도 시작됐다는데 누가 TV 광고에서 앞서고 있을지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선거 유세 이틀째입니다. 안철수 후보 측의 선거운동원 등 2명이 유세 버스에서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이라던데 어찌된 일인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보시죠. 4가지 키워드 꼽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열전. 정말이지 치열한 열전이었는데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날선 공방도 오고 갔습니다. 동아일보 1면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무능을 심판하겠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그나물의 구밥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경제를 살리는 유능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유세 연설 나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왕짜 보이죠? 라며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첫날부터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이 달아올랐던 어제 하루였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아내. 자, 조선일보 6면 보도, 과연 어떤 보도일까요?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비공개로 호남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도 비공개로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보도되고도 있는데 본격 선거운동을 위한 시동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우자 리스크가 각각 제기된 이번 선거, 과연 이번 선거 유세 기간 배우자들이 공개 행보를 할지 안 할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중단. 그 와중에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죠. 경향신문 1면입니다. 안철수 유세 차량에서 2명 숨진 채 발견,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차량 기사와 지역 선대위원장이 버스 안에서 숨진 겁니다. 천안터미널 인근 정차 중에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선거 유세 차량에서 버스 기사 등이 일산화탄소 중독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9만. 한국일보 1면이 싣고 있는 9만 명 누굴까요? 오늘 9만 명 안팎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 만에 5만 명대에서 8만 명 넘게 9만 명 가까이 폭증한 겁니다. 거리 두기는 정부가 8명으로 10시로 완화할 가닥으로 알려져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9만 명, 이제 며칠 뒤면 1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거리 두기 완화하는 게 맞냐라는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코로나19 속보 나오면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 수은주가 뚝 떨어졌습니다. 감기 안 걸리시게 건강 잃지 않게, 면역력 상하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거 유세 이틀째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돌직구쇼의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님, 그리고 민주당의 청년 국회의원 이재명 후보의 복심 전용기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를 찾아주신 국민의힘 선대본 공보 단장님 김은혜 의원,
그리고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날부터 선거 열기가 정말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상대를 향한 날선 비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 이 열기 고스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날부터 후끈 달아오른 비판전. 이제 물러설 수 없죠. 20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인 4색 선거 유세의 첫날 풍경 저희가 하이라이트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제 아내의 고향 충청도에 사드같이 흉악한 거 말고 보일러 놔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발걸음을 민주당 정권 5년으로 이 망가진 대한민국, 망가진 대구를 그야말로 단디해야 되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대승리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전진합시다. 소년공 이재명은 어디로 가고 진재벌 이재명만 남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재명 후보의 실용은 보수입니다. 수구 세력을 단기간에 부활시킨 것도 또 이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을 유력한 야당 후보로 만든 것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자초한 일입니다. 거대 양당 두 후보 그리고 그 가족 과연 도덕적이고 획득합니까? 남성 후보 세 사람 중에 군 출신 군대 제대로 갔다 온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군대도 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국군 통솔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4인 4색 첫날 선거 유세 장면 살펴보셨습니다. 흥미롭고 재미있는 장면들도 많이 포착이 됐는데 지금부터 그 얘기 하나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각각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좋은 정책이면 홍준표 정책이라도 갖다 쓰겠다라고 밝혔고,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듯 작심 발언을 날리기도 했는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발언입니다. 내 편이면 어떻고 네 편이면 어떻습니까? 전라도 출신이면 어떻고 경상도 출신이면 어떻습니까?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떻습니까? 박정희면 어떻고 김대중이면 어떻습니까? 국민에게 도움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영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고 연원을 따지지 않고 좋은 정책이라면 홍준표의 정책이라도 박정희의 정책이라도 다 갖다 쓰겠습니다. 이게 바로 실용정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윤석열 후보 이야기도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 먼저 전용기 의원. 네. 정말 이재명 후보가 홍준표 의원 정책이라도 갖다 쓸 겁니까? 충분히 그럴 의향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정치 스타일이 결국에는 실용주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께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이것을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실용적으로 갖다 쓰겠다는 것인데요. 홍준표 후보라든지 유승민 후보라든지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훌륭한 정책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이롭다고 판단된다면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근데 사례를 딱 홍준표 의원을 꼽은 겁니까? 홍준표 의원도 이야기했던 정책을 저희가 공약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홍준표 의원을 꼽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 이야기 들어볼 텐데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권력은 유한하고 책임은 무한합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단 1분 1초도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동행하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권한은 전문가와 실력 있는 사람에게 과감하게 위임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제가 지겠습니다. 무엇보다 참모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3월 9일 정상적인 국가로 회복해서 새 봄의 축배를 여러분과 들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김은혜 의원님, 네. 공보단장님이시잖아요. 네네.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이거 누구 겨냥한 겁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정권이 그랬죠. 겉으로는 모든 세상 좋은 거 다 얘기했지만 네. 내로남불로 막상 뒤로 가보면 부패나 무능이나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정권 교체다. 그래서 부정부패, 기회도 공정하지 않았고 모든 우리 아들, 딸들이 더 나은 세상에 살 거라는 확신이 안 들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정직하게 그리고 비겁하게 정치하지 않겠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저 한마디 말로 요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 겨냥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 이 문재인 정부가 주로 그런 식으로 앞에선 좋은 말, 뒤에서는 많은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했죠. 예, 네.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팬 서비스 차원의 굉장히 뭐 역동적인 장면들도 눈에 꼽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운동화를 신고 폴짝폴짝 뛰는 장면을 함께 보시죠. 자, 지지자가 선물해 준 것 같은데 파란색 운동화를 자 이제 끈을 조이고요. 이렇게 제자리에서 러닝하는 제스처. 손주인 변호사님, 자, 이 장면 굉장히 어제 하루 중에 익살스럽고 재밌었던 장면이었는데 이건 어떤 장면입니까? 저렇게 운동화를 신고 열심히 뛰겠다라고 콩콩콩 거리는 모습이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 지지자가 선물해 준 운동화 맞습니까? 우리 운동화 보시면 색깔도 민주당의 대표 상징색인 예.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대선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치열하고 목숨을 것 어떻게 보면 후보들 입장에서는 생명을 다투는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런 운동화를 신고 최선을 다해서 전국 각지를 돌겠다라는 의미를 다짐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나 모든 후보들이 정말 밤에 자는 시간마저 아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도 굉장히 역동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 2002년 월드컵 이후 히딩크 감독의 어퍼컷 모습 기억하십니까? 어제 윤석열 후보 이렇게 어퍼컷 한 번, 자 그리고 어퍼컷 두 번, 인사하고 여기서 자 어퍼컷을 연일 이번엔 위로 주먹을 두 주먹 불끈지는 모습도 포착이 돼서 자, 이 어퍼컷 장면이 화제였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윤석열 후보의 이 연타라고 하잖아요. 어퍼컷 연타 어떤 화면입니까? 풍채가 좋으신데 저는 어퍼컷을 하니까 뭔가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 그려져서요. 보기 좋습니다. 예. 마스크를 안 하는 게 조금 오게 티로 보이기는 하지만 지지자들에게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끝까지 지지를 호소하는 장면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어퍼컷 장면 영상도 있습니까?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어퍼컷을 저기가 부산이었죠, 이재명 기자. 맞습니다. 부산에서 이제 어퍼컷을 날리는 뭐 조금 전에 손정희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자신감이 넘치는 뭐 그런 표정과 그런 제스처를 계속 연달아 해서 사실 굉장히 어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 들은 얘기인데 이러다 또 실수가 나오는 거 아니냐 또 우려도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선거라는 게 결국은 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상대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선거 캠페인의 모든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떤 부산이라는 데가 어쨌든 간에 어제 이재명 이제 후보도 부산에서 선거를 시작한 이유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친문의 어떤 근거진 거죠. 그런 점에서 부산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건 굉장히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부산에서 굉장히 큰 자신감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운동화를 신고 제자리에서 뛰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어퍼컷을 날리는 윤석열 후보의 모습 어제 첫날이니만큼 열기가 벌써 후끈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열기의 절정은 바로 상대 후보를 향한 날선 비판에서
이 열기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검찰총장 시절에 신천지 왜 압수수색 안 했냐, 혹시 무속인에게 조언 듣고 압수수색 안 한 거 아니냐, 봐준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토론회에 이어서 이어갔고, 윤석열 후보는 그 나물에 그 밥, 그 밥에 그 나물에 또 5년 못 맡긴다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상대를 향한 날선 비판전 직접 들어보시죠. 신천지가 코로나를 터뜨리고 방역에 비협조할 때 신속하게 압수수색해서 명단을 구하고 방역 조치를 제대로 했더라면 단 한 명이라도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신 법무부 장관께서 빨리 압수수색해라. 그럴 때도 신천지는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의사결정은 과학적 합리성에 기초해서 결정되어야 됩니다. 이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에 5년간 또 정권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그 밥에 그 나물에 또 5년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대장동 보셨죠? 김만배 일당이 3억 5천 넣고 얼마 받아갔습니까? 현재 가져간 것만 8,500억이랍니다. 국민 모두에게 이런 마법을 좀 보여주지 왜 몇 사람한테만 그렇게 합니까? 그게 유능한 행정의 달인입니까? 자, 뜨겁게 날선 비판을 주고받았습니다. 신천지 압수수색 왜 안 했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의혹 왜 특정인에게만 8,500억 수익 설계했냐? 그나마나 그 밥이다. 라는 뜨거운 비판이었습니다. 여야 후보를 대신해서 나온 두 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윤기 의원님, 네. 이재명 후보가 토론회에 이어서 연일 신천지 압수수색 안 한 것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무속인에게 이만희를 봐줘라. 라는 조언을 들은 것 아니냐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죠. 그런 보도가 있었죠. 그런 보도를 근거해서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연일 그 신천지와 관련된 보도가 있었고 그 국민의힘의 홍준표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신천지가 경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천지를 압수수색하지 않았던 것을 근거로 해서 혹시나 신천지가 경선에 개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윤석열 후보 본인이 밝혀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윤석열 후보의 비판에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적폐고 그나물의 그 밥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굉장히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부분도 어려울 때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고발 사주 건만 봐도 이미 참모 뒤에 숨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하지만 그 나물 중에 하나가 윤석열 후보였다. 그러니까 자기 부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물 중에 한 나물이 윤석열 검찰총장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다. 라는 전윤기 의원의 비판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김은혜 의원님. 일단은 나물도 어차피 한 나물 아니냐라는 전윤기 의원의 반박. 그리고 신천지 압수수색 안 한 거 무속인 조언 때문 아니냐라는 공세였어요. 나무를 잠깐 넣으려고 하다가 뺐죠. 아, 나물을 들려고 하다 뺐다. 네. 나물이 안 됐다. 그리고 이제 신천지도 사실은 의혹을 제기하시지만 저희는 사실을 얘기해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신천지 신도였던 분이 민주당의 광주의 공동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속으로 선거를 하는 건 저희 당이 아니라 민주당이죠. 민주당의 지금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상임위원장인가요? 아마 이 이름이 맞다면 제1야당 대선 후보 그 인형을 만들고 거기에 흉기를 들이미는 그 오살의식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민주당에서 임명장 받은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속 선거를 이끄는 민주당에서 신천지를 뒤집어 씌우는 건 저는 상당히 초조하거나 지금의 약세를 인지하는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 의혹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제기한 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아, 그럼요. 오히려 신천지에서 압수수색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서버를 털어가지고 압수수색 영장보다 효과 있게 윤석열 후보가 디지털 포렌식 팀까지 투입해가지고요. 나중에 영장을 쳤죠. 이만희 영장을 친 사람이 바로 윤석열 후보 그 검찰이었습니다. 예, 자, 이 의혹에 대해서 베테랑 기자와 또 베테랑 변호사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손정희 변호사님, 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 잠시 후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도 들어볼 텐데 추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일 때 윤석열 후보에게 신천지 압수수색을 지시했는데
윤 총장이 거부하더라. 혹시 그 뒤에 무속인 조언 때문 아니겠느냐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게 사실은 대선 앞두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이슈인가에 대한 의문은 있는데요. 예. 일단 의심할 만한 정황들은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 검찰이 좀 수사를 미온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원인이 방대본에서 이렇게 하다가는 신천지 신도들이 숨을 수 있어서 방역 관리 안 된다라고 반대는 있었거든요. 정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압수수색이라든가 강력한 수사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통상적으로 종교단체에 대해서 가혹하게 되면 부메랑이 크다라는 건 사실 사회 인식에 있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검진법사한테 정말 이걸 물었는데 그러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했는지는 내심의 의사고요. 이걸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랑 검진법사 두 명이 우리는 묻거나 이에 대해서 조언하지 않았다고 대답을 해버리면 사실 실체 규명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공방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슈가 아닐까라는 점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경선 때 활동했던 이현주 전 의원도 신천지 개입설에 대한 정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선 전혀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실체가 규명되기 어려워서 결국은 선거 끝나면 흐지부지 없던 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민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종희 변호사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일종의 미니 드라마까지 찍었습니다. 이 신천지 의혹을 연일 추 전 장관이 전면에서 제기하고 있고 후보도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미니 드라마 들어보시죠. 아니 왜 압수수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지금 국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전화를 끊고? 다시. 아니 왜 압수수색?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널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무속 프레임, 이재명 후보 등을 고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기자, 지금 잠시 후에 이제 국민의힘 입장도 볼 텐데 이 미니 드라마 이거 뭐죠? 뭐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굉장히 전면에 나서서 이제 선거운동을 돕는 그런 모양새인데 아마도 지금 이제 신천지 압수수색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프레임을 그대로 갖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일단 뭐 두 가지 점이 의아한데 첫 번째는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 보면 지금의 야권 대선 후보를 만든 어떻게 보면 1등 공신이 추미애 전 장관이죠. 그러니까 추 장관을 등장시키면 등장시킬수록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왜 정치에 불려 나왔는지를 증명할 텐데 그것을 자꾸 강조하는, 강화시키는 전략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신천지 압수수색 당시로 돌아가면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 지휘를 내린 건 맞죠. 신천지를 강제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단서가 실제 있었습니다. 실제 어떤 단서가 있었냐면 보건당국과 협조해서 보건당국의 요청에 따라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보건당국이 오히려 압수수색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밝혔었죠. 예. 그래서 당시에도 추미애 전 장관이 왜 압수수색을 안 하냐 했을 때 보건당국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오히려 압수수색을 강제하면 오히려 신도들이 숨어서 실질적으로 방역 관리가 어려워진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혔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로 돌아가더라도 그게 왜 문제인지 첫 번째가 이제 의문이고 두 번째는 자 그래서 만약에 신천지의 신도들이 숨어서 실제 전파가 엄청나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관리를 못했다면 K방역이 실패했겠죠. 그런데 현 정부는 K방역을 성공했다고 굉장히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만약에 당시에 신천지를 제대로 관리 못했다면 실패했을 텐데 오히려 성공했다라고 문재인 정부가 얘기를 하면서 또 다시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신천지 압수수색 때문에 압수수색을 안 해서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모순적인 발언이 아닌가 싶어서 과연 이 전략이 윤석열 후보를 우리 공격하는 것이 나은 전략인지 의문이 든다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예, 자 미니 드라마 지금 두 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있는데 김은혜 의원은 어떻습니까? 저희 윤석열 후보 측에서 TV 광고를 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선대위 홍보본부장을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으로 저렇게 도와주시는 거 쉽지 않은데. 아 이거 도움된다 이거예요? 상당한 도움이 되죠. 오죽하면 저렇게 할까. 네. 왜냐하면 추미애 전 장관님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 같은 걸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당시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도 언론에 먼저 흘리라고 했거든요. 어느 압수수색이 사전 예고를 하고 흘립니까? 그런 면에서 추미애 장관이
이런 식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든 압박을 하고 본인이 먼저 예.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죠. 아무래도 사극을 저는 2탄을 찍으셔야 될 것 같은데 2탄. 과거에 4명을 잘라먹었다라고 하신 분 아니에요? 추 전 장관의 발언이었죠. 그렇죠. 요즘 같은 시대에 장관의 명을 잘라먹었다고 검찰총장을 부하 부리듯이 이야기하는 분이 과연 민주당에서도 이분 도움된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전용기 의원 바로 의견 들어보죠. 네, 그때 당시에 과학적 합리적 방역이 휘청거렸던 첫 번째 순간이 우리 신천지와 관련돼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 예배하는 현장을 보면 굉장히 따닥따닥 붙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거나 뭐 그런 형태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뭐 300명 가량이 모여 있고 이런 문제가 되는 상황 속에서 빨리 신천지의 명단을 압수하고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부 측의 입장이었던 것이죠. 뭐 그 당시의 문제점은 좀 봐야겠지만 지금 오미크론이 굉장히 치명률이 높지 않고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됐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치명률이 높았고 위중증 환자가 급증할 수 있었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지시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여기에서 보도에 나온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혹시나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거나 혹시나 뭐 무속인한테 물어봐서 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안 했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이거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야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이 선거 유세 후보들만 열기를 올린 게 아니었습니다. 후보의 옆에 든든히 지원한 지원군도 등장을 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홍준표 의원입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손바닥을 펴니까 여러분 왕자 보이죠? 앞으로 제대로 1번 이재명입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을 시켜서 없는 제도 만들어내고 검찰 독재 공화국 만들겠다는 윤석열 후보에게 대구 시민 여러분이 심판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국비공항이 되어야 됩니다. 윤 후보 이거 약속하시겠죠? 예, 형님. 지난 박근혜 대통령 80% 지지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 꼭 80% 이상 지지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양당에서 거물급 정치인들이 든든한 지원 유세를 같이 동행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 왕자를 겨냥하면서 기호 1번 이재명을 찍어달라라고 대구에서 지원 유세를 했고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윤석열 후보와 갈등이 꽤 깊었는데 대구에서 지원 유세에 나섰어요.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네 형님이라고 또 부르는 모습도 포착이 됐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두 분 다 대선 후보였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경선 과정에서 지지율이 그렇게 그 차이가 좁게 떨어진 건 아니지만 대선 후보로서 일정 부분 지지율을 가진 두 분이 각 당의 후보들을 저렇게 지원한다고 한다면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의 전략은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추 장관은 나는 앞으로 계속 네거티브로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흠집을 계속 내겠다라는 전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전략일 수 있다. 유세를 나가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보다는 윤석열 후보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1번 쓴 건 왕자를 연상시키고 여전히 무속 논란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진짜 건진법사라든가 무슨 무속인이라든가 또 이제 김건희 씨 녹취록에서 등장하는 내가 도사들이랑 친하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는 직접적인 네거티브는 안 하더라도 추정가는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일단은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치열하게 온라인상에서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좀 반대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접고 이제는 원팀을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 같아서 윤석열 후보에겐 큰 힘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형 동생을 하기로 했나 봐요. 형님이라고 답변까지 했습니다. 4명의 후보가 TV 광고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대선 주자들의 TV 광고를 분석하는 박사 논문이 나올 정도로 이 대선 캠페인에서 TV 광고의 의미는 상당합니다. 자, 과연 어떤 후보, 어떤 메시지, 어떤 전략을 TV 광고 속에 숨겨놨는지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보면서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재명을 싫어하시는 분들께 이재명은 말이 많아서 공격적이라서 어렵게 커서 가족 문제가 복잡해서 압니다. 죄송합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흠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누가 더 잘해낼까?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고.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꾸라고. 국민은 윤석열을 불러냈고 국민은 윤석열을 키워냈습니다. 반드시 국민의 내일을 바꾸겠습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윤석열. 맨 밑에 변화의 한 표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자, 4명 후보의 TV 광고 모두 다 보셨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 전략이 막 치열한 전략, 물밑 전략이 막 팍팍 오고 간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광고에서는 가족 문제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하네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전략들이 각 캠프에 이제 TV 광고 속에 숨어 있지 않나 싶은데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비호감도를 낮추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편지를 썼는데 지지자를 쓴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유권자들 상대로 편지를 쓰는 그런 형태의 TV 광고를 만든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많은 지적들이 있는 건 알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겸손하고 겸허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쨌든 비호감도를 낮추는데 그래서 자기에게 제기되고 있는 많은 비판들이 뭐 흠이기도 하지만 상처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좀 강조했던 게 아닌가 싶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어쨌든 굉장히 심판론을 굉장히 앞세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지금 방금 본 이제 영상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어린아이를 등장하는 영상, 그다음에 포스터들이 많이 있던데 그건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슬로건 자체가 국민이 키워낸 윤석열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윤석열 후보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신뢰감을 충분히 주지 못하고 있다. 정권 교체를 바란 유권자들에게도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약점일 텐데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충분한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더라도 계속 성장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특징적인 게 다른 후보와 달리 가족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러네요. 부인도 여러 번 등장하고 딸도 여러 번 등장하고요. 그만큼 이제 가족 리스크가 없다 이런 점을 강조했던 것 같고 심상정 후보는 글쎄요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등장해보다는 어떤 본인의 정책이나 본인의 지향점을 글로 많이 등장시켰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지금 정의당이 4명의 후보 구도 속에서 존재감을 많이 잃고 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정책으로 더 선명성을 더 강조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간 장외전도 활발했습니다. 고민정 의원과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죠. 이준석 당대표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고민정 대 이준석, 이준석 대 고민정 장외전인 셈인데 먼저 고민정 의원이 많은 반려동물들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표명했다라고 이 반려동물들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강아지들, 고양이들이 자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라고 많은 반려동물들의 지지 표명 사진을 게시한 겁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이를 비판했습니다. 컨셉질보다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자 고민정 의원과 이준석 대표 간의 때 아닌
반려동물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고민정 의원 어제 조롱과 미안양 안타깝다 이 재비판한 거죠. 국민의힘에선 반려동물 접촉하겠다는 걸로 읽힌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강아지들이 윤석열 후보의 반려견 토리같이 살고 싶을까? 아니면 성남시 이름으로 이재명 후보가 입양했지만 도지사 당선 후에 파양된 행복이같이 살고 싶을까라고 그때 이제 행복이 논란을 거론하면서 다시 받아치는 설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반려동물 의외의 열전인데 손정희 변호사님, 일단 고민정 의원의 이 반려동물 캠페인은 반려동물들이 나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할 리는 없을 거고 주인분들이 이제 지지 선언을 한 거를 반려동물도 지지하고 있다라는 캠페인을 올린 거죠. 정확한 취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그러니까 뭐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는 인구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려견을 키우면서 드는 비용이라든가 복지 문제라든가 또 층간소음 문제라든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굉장히 많아서 동물권에 대한 어떤 복지 강화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주인이 이렇게 우리의 동물 복지에 대한 정책을 지지한다라는 캠페인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청소년들도 많은데 병원비가 없어서 사실은 굉장히 고통을 하고 그 비용을 들려고 범죄에 빠져들고 이런 일도 있기 때문에 동물 복지, 동물권 강화, 동물학대 방지, 정책 이런 것들 반드시 중요한 이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야당의 대표하고 또 한 국회의원이 이렇게 SNS에서 설전할 정도로 저것이 문제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각 당에서 각 후보가 우리는 동물권 강화에 대해서 어떤 복지 정책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게 더 유효적절하지 상대를 공격하는 전략은 별로 좋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 좀 이해할 수 없는 건 지금 고민정 의원이 올린 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뭐 조금 전에 앵커가 이제 주인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니까 반려견도 지지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올린 걸 텐데 자 지금은 이제 주인이라고도 않고 반려인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고 특히나 지금 저걸 올린 것 자체가 민주당 선대위에 동물권을 보호하자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 위원장을 고민정 의원이 맡고 있고 그래서 올린 겁니다. 이재명 기자도 2마리의 반려동물을 그렇죠. 키우죠. 아까 수술비 얘기 좀 저도 얼마 전에 저희 강아지가 종양에 발견돼서 굉장히 몇백만 원 수술비를 들이면서 했는데 굉장히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동물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 동물권이라는 얘기를 왜 하는 거죠? 주인에게 소유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독자적 인권이 있듯이 동물권이란 독자적인 독립적인 권리가 있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대위에 동물권이라는 위원회까지 만든 건데 지금 얘기하는 건 정확하게 주인이, 그러니까 반려인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니까 반려견들도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정확한 소유의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동물권 보호위원회, 동물권을 지키자는 위원회의 취지와 정말 맞지 않는 거죠. 이건 소유의 개념으로서 반려동물들을 취급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취지와 맞지 않는 동물권위원회라는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동물권 보호 차원이다라는 손정희 변호사님, 이건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 과연 반려인이 지지한다고 해서 반려동물도 지지한다고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반려인의 비판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유세 차량에서 버스 운전 기사와 선거 운동원 2명이 사망을 한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대형 LED 스크린이 장착된 개조버스로 안철수 선거 유세 중인데 어제 오후 천안 유세 차량에서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운전기사분과 논산 계룡 금산 지역 선대위원장, 선거운동원분이에요. 스크린 작동을 위해서 차량 내 자가발전 장치를 돌려서 일산화탄소가 차량 내로 유입된 게 아니냐 경찰이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사진이고요. 2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관계자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사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과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업체는 버스에서 발전기를 통해 LED를 틀게 되면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을 열고 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난 유세버스는 정차 중
LED를 틀고 추위 때문에 문을 열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는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황망함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 이야기입니다. 저희를 도와주시던 분들이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정말 황망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 수습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선거운동 지금 오늘 전면 중단하고 그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정말로 이거 황망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고인들의 명복 저희도 기원하겠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유세 차량에서 일산화탄소가 차량 내로 유출된다. 사실 흔치 않은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광판 스크린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해서 아마 동력 장치가 돌아갔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일산화탄소라든가 유해가스가 내부에 들어갔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버스 안에 있을 때 문을 잠고 좀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원 사고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지금 대선 기간 얼마 안 남아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사활을 다투는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그리고 안전입니다. 사실은 이 대선 기간 동안에 이동량도 많기 때문에 가장 우려되는 것이 교통사고고 예전에도 선거운동 하다가 가속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꽤 있었거든요. 각별히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코로나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선거 유세가 중단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지금 보신 것처럼 저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실 나를 돕겠다라고 정말 열심히 도와주신 분들 가족에게는 정말 면목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가열되는 것 좋고 경쟁 치열하게 하는 것 좋지만 주변의 안전 꼭 각별하게 캠프에서 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 하나만. 저 유세 때문에요. 네네네. 지금 너무 불이익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저희 당에서 들어온 이야기에 따르면 아무리 상대 후보더라 하더라도 저희와 함께 연대하고 또 상대라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저희도 모두 조심해야 되는데 유세에 대해서 모든 율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제를 하고 윤석열 후보도 만약에 일정이 허락이 된다면 돌아가신 분들의 조문을 저희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네네. 또 빠르게 말씀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전유기 의원. 저희도 그 민주당 측에서도 그 고인의 명복을 빌기 위한 활동들을 할 것이고요. 저희도 뭐 많이 이렇게 활동적인 것은 최소화하고 민주당에서도 그 고인을 추모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것이고 저희 선대위 측에서도 아마 방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제 이런 비극이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라는 경각심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요. 배우자들의 비공개 행보가 각각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인들 리스크를 또 양쪽에서 치열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어떤 의혹들인지 이 모든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아마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무대에서 사라진 배우자들. 먼저 김혜경 씨가 비공개로 호남을 찾았습니다.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9일 기자회견 이후에 공개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가 경기도 공무원 2명을 사적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 그 가운데서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 아니냐, 의약품을 대리 처방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이죠. 이재명 후보 부산행에 비공개로 동행했다. 호남을 찾아서 종교계 인사와 비공개로 만났다. 사흘간 광주에 머물면서 지역 인사 만날 계획은 현재 취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의전 논란에 대한 국민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공개 활동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김건희 씨 행보 파악을 결정하겠다라는 민주당 관계자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씨는 어제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를 3시간여 동안 비공개로 만났다. 수행비서 1명 동행, 직접 또 운전하는 사진도 포착이 됐습니다. 김건희 씨, 김장환 목사께서 인생의 지혜를 말씀해 주셨다. 정기적으로 만나 뵙고 좋은 말씀 듣고 함께 기도했다. 많은 위로받아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김건희 씨는 문화예술 종교 분야에서 공개 행보 시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 사진 한 장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크게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네, 국민일보에서 보도한 사진이 전해드렸습니다. 네, 두 후보 부인 이야기도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김혜경 씨는 공개 행보를 상당히 행발이 헷갈렸어요. 네. 활발히 해왔는데 일단 리스크가 제기된 이후에 비공개로 전환을 했어요. 다시 공개로 돌릴 계획 있습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풀리면 언제든지 공개적인 횡보를 할 생각은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어저께도 아직 국민들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려고 했다라는 선대 관계자의 전언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공개로 광주를 찾으려고 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이것이 그 광주 쪽에서 이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보도가 어떻게 누구를 만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국민들께 혹시나 불편한 감정을 드리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소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김은혜 의원, 네. 극동방송 김정한 목사를 김건희 씨가 만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에 한번 저도 기사를 본 적이 있었었는데요. 이런 무속인 논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아무래도 그동안에 검찰총장으로 있었을 때 윤석열 후보가 다른 정치인들 10년 탄압받은 걸 1년으로 몰아서 압축 탄압을 받았잖아요. 10년치 1년 만에 압축받았다. 압축 탄압을 했죠. 그게 아마 윤석열 후보는 견뎌냈을지 몰라도 민간인으로서 또 전문가로서 했던 김건희 여사는 아마 힘들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상담을 하던 차에 그게 서로가 윤석열 후보도 한번 만나볼 곳을 권유해서 2번, 3번, 아마 최근에 나온 기사까지 여러 번의 인연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예, 두 후보 부인의 행보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당에서 상대 후보 배우자를 향한 공세를 날카롭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혜경 씨를 향해서 새로운 의혹들도 제기가 됐습니다. 특히 그 경기도청 소속의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택에 주차된 관용차 사진이 공개됐을 당시 민주당의 해명은 지사의 긴급 대응 등 공적 업무를 위한 것이다. 부인용이 아니라 지사용이다. 배우자가 사적으로 이용한 바 없다라고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녹취 파일이 추가해 공개가 됐습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5급 공무원 배 씨가 사모님이 10시 반에 나온다는데 내일 오전에 급한 일 있어요? 라고 7급 공무원 A 씨에게 묻자 A 씨가 없어요. 10시 반에 서울대병원으로 하는데 차 있어요 내일? 이라고 묻습니다. 네, 아침에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자, 결국에 병원을 가는 배우자의 사적 일정에 관용차가 동원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입니다. 지난 7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총리에게 이 같은 의혹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질의 들어보시죠.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가 병원에 간다든지 장을 본다든지 친구를 만난다든지 하는 이런 사적인 용도로 정부의 공용 차량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차량은 아예 차고지를 저 아파트 안에 있는 순회동 주민복지센터를 차고지로 지정을 해놓고 늘 저기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가 상시 차량을 사용했다는 것이 됩니다. 총리님, 나라 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총리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대선 후보 되시는 분에 대해서 제가 이게 정부를 대표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 이 추가 녹취록 그리고 사적 의혹 정황에 대해서 여야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은혜 의원. 네, 이게 점점 앞으로 계속 드러날 것 같은데요. 처음에 나를 위해 이재명이 아니라 나를 위해 법인카드, 쇠고기 법카, 이제 나를 위해 관용차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김혜경 씨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변호사 시절부터 함께 있었던 분을 5급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는데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면서 그분을 자신의 민간인인 저런 의전비서를 둘 수 없는 부인의 마치 가사도우미처럼 고용을 했다. 이거는
본인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국민의 세금을 자신의 곳간처럼 썼다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재명식의 공정상식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 재정을 어떻게 쓸까라는 그런 우려를 던져준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관용 차량 이용 의혹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네. 자, 요건 김혜경 씨가 사적으로 확실히 이용한 정황이라고 보십니까? 저기 있는 제네시스 있잖아요. 예. 저 제네시스가 그 7급 공무원이 제수용품을 가득 사서 저 차에 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서 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럼 저 차는 누가 타서 제사를 지내러 떠났거나 아니면 어디로 움직였을까요? 너무나 자명하죠. 특히 긴급한 공무로 왜 제수용품을 저 관용차에 실었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선 김혜경 씨가 아닌 이재명 후보가 답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사과,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문제였다는 걸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은혜 의원 의견은 배우자가 확실히 관용차를 사용한 건 아니냐. 이건 배우자의 문제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문제다라는 비판이었습니다. 전용기 의원, 네. 추가 녹취부터 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 때 김혜경 씨가 서울대병원 가실 일이 있었는지 그때 관용차를 타고 갔습니까? 그것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사실상 그 전화하는 사람도 배모 씨로 지목되고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배모 씨의 과잉 의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에 그 김혜경 여사가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는가 안 했는가도 수사로 결국에는 밝혀지겠지만 저희는 배모 씨가 오히려 조금 더 과잉 의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밝혔던 것은 수사를 통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무조건 책임지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더 중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직 사실관계는 파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네. 네. 자, 손정혜 변호사님, 경기도지사 부인이 경기도청 소속의 경기도지사를 위한 관용차를 병원 등에 갈 때 혹은 제수용품 등의 심부름을 시킬 때 쓰면 안 됩니까? 법적으로? 사적 업무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고 불법한 행동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하나하나씩 이제 녹취록이라든가 통화 내역들을 이제 조금씩 공개하고 있는데 예. 여러 차례 이재명 후보와 이제 배우자께서 사과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사과를 했던 것은 일정 부분은 사적 유용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사죄 의사표시를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전부 공적 업무로 사용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정황들이 많다. 국민들에게 여러 번 머리 숙여서 송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지자체들의 관용차라든가 공적 기관의 어떤 관용차들이 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향은 있었죠. 누가 일일이 감사하거나 이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썼는지 확인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공과사가 조금 불분명하게 사용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이슈를 대선 후보 이 경선 그러니까 후보 과정들을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인식을 많이 가졌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감사하는 분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업무 추진비가 수상하다라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함께 보시죠. 이재명 기자, 이거 어떤 의혹입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 수차례 점심, 저녁 식사란 내역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2015년 3월 26일만 하더라도 오찬, 전직 국회의원과 관계자 오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성남 FC 관계자 오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남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석찬이 있고 또 FC 관계자 석찬이 또 있고요. 이날 하루에만 모두 18차례에 걸쳐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게 지금 성남시에서도 아직까지 정확한 해명을 못합니다. 지금 나오는 거는 카드 사용 날짜가 아니라 회계 처리 날짜 내역으로 하다 보니까 하루에 여러 번 식사를 한 것으로 정리된 것 아니냐. 근데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이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업무 추진비를 상세히 기록하지 않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50만 원이 넘어가면 증빙 자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걸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식사를 한 비용을 쪼개서 여러 번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의혹이기 때문에 이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인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는 이 리스크가 그야말로 배우자 리스크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 본인 리스크로 가고 있다. 자, 대통령한테 가장 중요한 권리를 권한을 두 가지 뽑으라면 결국 인사권과 예산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것처럼 과연 공적 자금을, 예산을,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그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다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죠. 예산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는 거죠. 자, 인사권 역시 지금 배모 전 사무관을 채용할 때 그 사무관의 롤은, 그러니까 역할은 뭐였냐면 국회 소통과 국회 의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건 그야말로 민간인이었던 김혜경 씨의 개인 비서처럼 활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권과 인사권이 남용됐다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 후보 본인에게 본인이 대통령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것이냐의 문제로 직결되는 거죠. 그런 만큼 이제는 뭐 그 많은 음식을 누가 먹었느냐, 그다음에 법인카드 이용을 알았느냐를 김혜경 씨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해명해야 될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한 말씀 더 덧붙이면, 자, 그럼 김혜경 씨 문제를 그렇게 이제 해명할 책임이 이재명 후보에 주어졌는데, 자, 이제 김건희 씨가 과연 공개 활동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언론 기사를 보니까 맨 마지막에 국민의힘 관계자 바로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관계자는, 자, 김혜경 씨의 비호감도가 높은 상황에서 굳이 김건희 씨를 등장시켜서 그것을 희석시킬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이제 기사가 있던데, 저는 굉장히 그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는 지금 한 번도 공적 행사에 공개 행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은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인이 어떤 생각,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당연히 생각과 가치를 알 수가 없죠. 그럼 생각과 가치를 알려면 결국은 말과 행동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공개적으로 활동한 게 없습니다. 그야말로 사과 기자회견은 없는 거죠. 공개 활동이라는 게. 그런 점에서 전 김건희 씨도 반드시 공개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업무 추진비가 쪼개서 하루에도 몇 번씩 식사한 걸로 돼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 이번엔 이재명 후보자 본인인데 이 의혹에 대해서 전윤기 의원님. 사실 업무 추진비 같은 부분은 뭐 50만 원 넘으면은 뭐 검사를 받고 아니면 안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고 도의회에서도 상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그 과도한 의혹 제기가 아닌가, 이런 것이 있고요. 사실 이 주장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100억 원이 넘는 특활비 에 관련된 내역들을 좀 제시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그 눈가림하기 위해서 오히려 항상 공개되어 있고 투명하게 검증을 받았던 이재명 후보의 그 업무 추진비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당당하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때 사용했던 100억 원이 넘는 특활비 내역을 좀 더 상세하게 밝히는 것이 더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김의겸 의원, 김건희 씨의 무속 논란에 의혹을 제기했는데, 건진법사가 총감독한 소가죽 구판에 윤석열 후보 이름이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의겸 의원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겨서 구술을 하는 행사였습니다. 그 일탈의 현장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코바나 컨텐츠 대표 김건희의 이름이,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 나란히 걸려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윤석열. 잔인한 구판에 자신들의 이름이 적힌 등을 달고 무엇을 기원했습니까? 그때부터 반역의 뜻을 품고 검찰 왕국을 세울 꿈을 꾼 것입니까? 자, 전윤기 의원님, 김의겸 의원의 문제 제기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주장되었던 무속 논란에 어떻게 보면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그런 논란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2018년도에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겨서 제사를 지내는 야만적인 그런 무속인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관여를 했던 거고, 거기에 뭐 협회 총장을 맡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진법사가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윤석열 후보는 모른다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지금 그 건진법사가 주재했던 2018년도에 있었던 그 야만적인 무속 논란의 그 연등이죠. 연등에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코바나 컨텐츠 대표 김건희의 이름에 연등이 올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김의겸 의원의 주장은 이 연등을 킬 때는 많은 돈들이 오고 갔을 수도 있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건진법사를 모른다고 했던 윤석열 후보나 그 캠프 측에서는 이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전윤기 의원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문제 제기인데, 김은혜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잔인한 행사 맞죠?
왜 그렇게 했을까 저도 놀랬거든요. 아, 소가죽 벗기는 게. 네. 근데 그 행사를 주관했던 대한불교종종협의회인가요? 주관한 그 행사 사무총장이 이재명 후보 공개적으로 지지하신 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2018년에도 그랬고요. 작년 연말에도 직접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문을 낭독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저 연등 발견 잘하셨는데 왜 저기만 보셨죠? 바로 옆 연등을 보면 예. 민주당의 지사 이시종이 돼 있습니다. 그 연등을 왜 놓쳤을까요? 또 바로 옆에는 대통령이라고 쓰인 연등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기자 출신이신데 적어도 눈을 조금 더 오른쪽으로 돌려보시면 예. 보일 수 있는 진실이 왜 저분에게만 안 보였을지는 궁금합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연등도 있었고 대통령의 이름도 있었다. 네. 전규 의원. 네, 여기에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라고 적혀 있고 거기 뭐 충남도지사, 그러니까 충주에서 있었던 행사이기 때문에 뭐 충남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하게 적혀 있는 것 윤석열 서울지검 검사장 검찰의 이제 검사장이라고 적혀 있고 코바나 컨텐츠 대표 김건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은 지금 윤핵관이라고 꼽히는 분들이 지금 거기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홍모 의원님과 뭐 이모 의원님, 그래서 윤핵관,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여기에 지금 연등에 올라가 있었던 것이고 더 큰 의혹은 무엇이냐면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건진법사가 윤핵관들을 이제 모집을 했다 이런 의혹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정말로 저기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의 윤핵관이 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의혹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 저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정상적인 선거로는 윤석열 후보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상식선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할 것 없이 종교 중요하죠. 그래서 저 수륙대제라고 하는 행사를 주관하신 분이 이재명 후보 경기도지사 선거 나갈 때 종교분과위원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그냥 양보하시고 그렇게 됐다. 그냥 솔직히 털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야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주제 살펴보시죠. 해임 투표하려면 직접 알아. 광복회 김원웅 회장이 사퇴를 거부하면서 광복회 내부의 내용이 굉장히 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 김진 선생께서 공개적으로 김원웅 회장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는데 최근까지 김원웅 회장이 사퇴를 거부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 갈등이 지금 정점에 달았다는 게 오늘 조간신문들의 공통된 보도였는데 조금 전 저희들이 확인한 뉴스 속보 있습니다. 전해드립니다.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조금 전에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되고 정부의 감사 결과도 나왔고 비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라는 정부 감사 결과까지 발표됐지만 김원웅 광복회장은 의혹을 부인하고 사퇴를 줄곧 거부해왔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 여론에 밀려 결국 뒤늦게 사퇴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 김원웅 회장이 인정을 했는지 여부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광복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라는 사퇴 표명이 조금 전 있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의혹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횡령한 돈으로 무허가 마사지도 받았다. 이 정부 감사 결과입니다. 보훈처 감사 결과, 오늘 동아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카페 수익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7,256만 5천 원을 유용한 정황입니다. 그런데 이 카페 그냥 카페 아니에요. 국회에 있는 카페고 저 자릿세도 안 받아요. 왜? 독립유공자 후손들 장학금 줘야 되니까. 이 문제만 나오면 앵커가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서울 성북구 소재 아파트 무허가 마사지 업소 이용. 허가 마사지를 저 돈으로 받아도 안 돼요. 그런데 무허가라고요. 점입 가경입니다. 전신 마사지 한 번 10만 원, 6차례 60만 원 사용했습니다. 저거 장학금이에요. 애들 장학금. 그거를 마사지를 무허가해서 저래도 됩니까? 그리고요. 보훈처 보고 횡령자금 사용처 봅시다. 이거 언론들이 의혹 제기하는 거 아닙니다. 김원웅 회장
주장처럼 친일 후손들이 흠집 내려는 거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보훈처에서 감사 결과한 사실입니다. 한복, 양복 구매 440만 원, 횡령자금입니다. 이발비 33만 원, 국회의원실 화초 구입비 300만 원, 협동조합, 허준 약초학교 2,380여만 원, 공사비 1,486만 원, 그중에 강사비 80만 원, 안중근 모형 권총 구매 220만 원. 이건 뭐예요? 안중근 모형 권총. 다양하게도 횡령을 했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날라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이거 정부 감사 결과잖아요. 아, 그렇죠. 원래 사실 보훈처와 광복회는 평소에 꽤 좋은 관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보훈처에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했고 이걸 공개하기까지 이르렀거든요. 사실 그 카페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은 국회 안에 있고 굉장히 인기가 높은 카페입니다. 뭐 예. 점심시간 지나고는 줄을 서서 먹어야 될 정도로 인기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유인태 전 사무총장께서도 얘기하셨죠. 이걸 무료로 우리가 임대료도 받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광복회에서 후손들에 대한 장학 어떤 기금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조사 결과 보훈처 조사 결과 드러난 것에 의하면 커피 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곳이랑 짜고 실제보다 많은 돈을 그쪽에다가 지급한 다음에 그걸 지금 그 광복 회장이 다시 개인 돈으로 돌려받아가지고 그거 최악인데. 전형적인 횡령 사건입니다. 이거 최악이에요. 이거 그러니까요. 악질 기업들이 네. 자기들이 자회사 차려서 원자재 공급하는 회사들도 자기가 차리고 오고 간 돈 허위로 회계 조작해가지고 뒤로 비자금 만들 때 쓰는 전형적 수법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로 주어진 사업권을 굉장히 악질적으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게 사용처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예. 횡령 사건을 다룰 때 이걸 가지고 비자금을 만들더라도 그래도 본래 회사 목적에 그래도 부합하게 썼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거는 지금 보면 자기가 성북구까지 가가지고 여의도에 집무실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허가도 받지 않은 마사지 업소를 가고 예. 자기 뭐 옷 사 입는 데 쓰고 자기가 원하는 다른 협동조합에서 자기들 원하는 자기 혼자 개인적인 사업하는데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면 광복회를 위해서 이 비자금을 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횡령죄에 있어서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어떤 사업의 목적과도 굉장히 동떨어져 있고 횡령된 자금도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썼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니 이거 의혹 계속 부인했어요. 보훈처가 감사한 결과도 의혹 부인하면서 보훈처가 나의 명예를 훼손을 하고 있다며 이걸 폭로한 밑에 직원이 과잉 충성한 거다. 저 양반의 비리다라고 책임 떠밀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해명이 나왔는데 사람 볼 줄 몰라 불상 생겼다. 아직도 남 탓하고 있습니다. 나는 횡령 비자금 모르고 저거를 횡령한 직원이 과잉 충성한 그 직원의 잘못이고 난 관리 감독이다. 라며 사퇴하겠다라는 해명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건데 아니 상식적으로 천안 변호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식으로 개인 돈으로 다시 치환돼서 현금으로 들어온 걸 자기가 쓴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어떻게 자기가 모를 수가 있어요? 그 돈이 그럼 도대체 어디서 나왔다고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무허가 없어 마사지 갈 때 그거 누구 돈으로 했는지 그럼요. 모르고 그냥 누가 내주니까 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요즘 저런 핑계가 사실 유행입니다. 뭐 과잉 충성을 했다, 뭐 인연이 있어서 좀 도움을 받았다. 요새 유행하는 그런 멘트들인데요. 결과적으로 본인이 이 정도로 이득을 보면서 심지어는 자기가 하는 협동조합의 이 거액이 이게 뭐 10만 원, 1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대 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걸 본인의 알지 못하고 지출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천하람 변호사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개인적인 견해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 사퇴를 표명했어요, 이재명 기자. 그런데 사실은 오늘 오전 조간신문들의 보도는 끝까지 사퇴 거부였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오늘 보도와 오늘 사태가 무관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보도 내용이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지난 이제 대의원들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22일, 오늘 22일 날 임시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회장 어떤 불신임 안을 표결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거부를 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제 김어룡 의원이 오히려 이번 주 금요일 날 18일 날 임시총회를 열자 이렇게 오히려 날짜를 당겼습니다. 그러면서 내건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무기명 직접 투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의원이 61명인데 그중에 3분의 2인 41명이 이제 찬성을 하면 불신임이 가결될 텐데 지금까지 이제 광복회 같은 경우는 고령도 많고 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그래서
위임장을 받고 투표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거부하고 반드시 직접 투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조건을 내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정족수 미달이나 뭐 다른 이런 꼼수를 쓰는 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아침 이제 언론에서 신문들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론이 오히려 더 악화될 것 같으니까 아마도 이제 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물론 아직까지 김원호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뭐 과잉 충성해서 직원이 횡령한 것을 자기에게 덤터기 씌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수사 결과 그리고 재판 결과까지 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대의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너무 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원호 회장이 어떻게 보면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까지도 공과가 있을 텐데 과를 더 극대화시켜서 다 이제 친일 매국 행위자로 이제 몬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근데 친일 매국형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민족적 대의, 어떤 국가적 대의를 저버리고 사리사욕을 챙긴 건데 결국 만약에 이게 지금 다 사실이라면 결국은 독립 유공자들에게 돌아갈 것을 본인이 그런 대의를 본인이 사리사욕을 챙긴 데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친일 매국 행위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점에서 대의원들이라든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김원호 회장도 사퇴로 어떤 가닥을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 이 시점에 굉장히 필요한 예리한 질문. 자진 사퇴를 이렇게 떠밀려서 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광복 회장직에서 정부가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는 없습니까? 정부가 임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해촉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정부의 임명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 총회를 거쳐서 임시총회를 거쳐서 이제 투표를 하는 거고 그것까지는 받아들였던 거죠. 그런데 역시 여론이 계속 악화되는 것 때문에 그렇군요. 사퇴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왜 이 문제에 침묵하느냐라고 말이죠. 국민의힘 이재명 왜 김원웅의 파렴치한 범죄 의혹에 침묵하나 김원웅과 특수관계이기 때문 아닌가 아직도 김원웅을 존경하는가 마음의 형 광복형으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는 거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인 야당에서 제기한 저 대목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김원웅 회장님 어디 가시죠? 회장님 같이 가시죠? 회장님 제가 매우 존경하는 분이셔서 저도 마음의 강국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웅 회장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항일 독립운동을 이끌어오셨던 분들의 또 그 후손들의 모임 광복회를 잘 이끌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여야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은혜 의원. 그러니까요.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광복회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작년 11월 1일이었죠. 광복회를 직접 찾아가서 광복형, 내 마음의 형이라고 얘기했으면 그런 동지적 애정관계를 표현했을 정도의 관계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국민 세금으로 더더군다나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원혼에 대해서 마치 아랑곳하지 않고 저렇게 범죄 행위와 같은 걸 저지른 분에 대해서 적어도 책임 있는 정부 여당 그리고 민주당을 대표하는 후보로서 말 한마디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계속 숨기는지 저는 그 침묵이 이해되지 않고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민주당 분들이 보면 남의 국민 세금을 자신의 것으로 사유화하죠. 이재명 후보가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하루에 3번 이상 법인카드 쓴 것 같다. 그리고 동일 시간에 2번 이상 쓴 것 같다고 그 당시에 정부종합감사에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찰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단식에 들어갔죠. 그래서 결국 자신이 내로남불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원웅 회장이 꼬리 자르기, 버티기 저거는 분명히 납득할 만한 발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입장 표명해야 된다. 자, 전윤기 의원. 그 광복회와 관련돼서는 사실 존경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 개인의 일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아직까지 공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확증범처럼 너는 잘못을 했으니까 우리는 입장을 이렇게 낼 것이다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요. 조사를 받고 개인의 일탈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국민의힘이 물타기를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마치 그 김원웅 회장이 정부에서 뭐 임명한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김원웅 회장은 아까 이재명 기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선출된 것입니다. 광복회에서 대의원들의 선출을 통해서 선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부분인데 좀 과도하게 우리 쪽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시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예, 여야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만 딱 꼽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두 가지 실루엣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 실루엣은 이건 꼭 속보로 언급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까지 5만 명대였는데 하루 만에 9만 명대로 뛰어오른 겁니다. 뉴스 속보 확진자가 사상 첫 9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소식이고요. 9만 443명. 어제까지 5만 명대였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연일 역대 최다 확진인데 천하람 변호사님. 네. 하루 만에 어떻게 5만 명에서 갑자기 9만 명이 됩니까? 지금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더블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2배씩 증가한다라는 표현인데 어제 그렇기 때문에 어제 5만 명이 나왔다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9만 명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사태가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 10만 명대 중반 이상도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지금 치명률 자체는 그나마 낮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의료진들 그리고 우리의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고 계시는 경찰관 분들과 소방관 분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확진이 되다 보니까 인력 부족이 생기고 있어요.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인프라 자체가 마비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 경찰서 같은 경우는 경찰관들이 너무 많이 확진이 되니까 맞교대로 기존에 비해서 인력을 줄여서 운영하고 있고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퇴직 공무원까지 모셔다가 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매일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확진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의 필수 구성원들이 집에 갇혀 있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부 쪽에서 오히려 거리 두기를 좀 완화한다. 8명까지 보게 하고 10시까지 풀어준다라는 게 우려스럽습니다. 그럼 더 늘어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어느 정도 하향 추세로 잡힌 다음에 우리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는 걸로 가야 되는데 지금 급격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조치까지 완화를 해버리면 이걸 훨씬 더 크게 상승 요인을 만들어내는 비극적인 결과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물론 정치적인 고려나 여러 가지 상황도 생각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렇게 획기적으로 느는 상황에서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더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실루엣의 정체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저희 동아일보 보도 등을 통해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만배 씨가 민주당 의원 측에 2억 원을 전달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의혹 함께 보시죠. 자, 대하의 보도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12년 총선 직전 민주통합당 소속 A 의원 측에 2억 을 전달한 걸로 안다. A 의원은 수도권 다선 의원이고 지난해 민주당의 핵심 당직을 맡았다라는 보도가 됐습니다. 자, 2012년 초 서울 서초동 복집에서 남욱 김만배 배모 씨 식사를 했다. 당시 배모 씨가 현금 2억 담긴 쇼핑백을 가져와 김만배 씨에게 전달을 했고 그 돈이 민주당 소속 의원에게 주겠다며 김만배 씨가 가져갔다. 나중에 A 의원 보좌관이 이모 씨에게 전달했다고 들었다라고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남욱 변호사가 진술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야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은혜 의원. 검찰이 많이 덮었죠. 그리고 꼬리 자르기 수사를 했기 때문에 상부의 명을 따른 죄밖에 없는 두 분이 돌아가셨죠.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이제 저 상황은 지금 검찰에서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남욱 씨가 분양대행업체 이모 씨로부터 받은 돈이 22억 5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이제 검찰에 진술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 중에 일부가 이제 로비를 위해서 그리고 일부는 이재명 시장의 재선 자금으로 유용이 됐다고 남욱 씨가 그렇게 들었다고 검찰이 또 진술했었죠. 모든 게 조용하게 침묵 속에 가려졌죠. 그런데 저 보좌관에게 돈을 전달을 했고 그 보좌관이 모시고 있던 의원은 우리가 들으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민주당의 유력한 중진 의원입니다. 다만
그 보좌관의 돈이 중진위원에게 전달됐는지는 저는 그 부분은 알지 못합니다. 예.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와서 그렇지만 이 보도가 계속 연속으로 나오는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대장동에 그분을 피해가면서 수사를 했고 오히려 대장동에 그분의 이름이 나올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꼬리자르기를 했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진실을 감출 수 없고 팔꿈치로 둑을 맞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둑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은혜 의원 의견 들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다라고 대장동 의혹에 공세를 높여왔는데 민주당이 중진 의원에게 전달됐다라는 2억 원 의혹 보도가 지금 제기됐습니다. 전용기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받았다면 문제가 되죠. 받았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수사를 더 강력하게 해서 오히려 더 명명백백히 밝혀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 맞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대장동의 특혜가 시작되었는지 누구나 봐도 뻔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욱 변호사가 일방적인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수사에 탄력을 주는 그런 역할로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남욱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을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이재명과 다시 이재명의 몸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남욱 변호사가 지난번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랬죠. 이재명 씨알도 안 먹혀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수사에 탄력을 받아서 명명백백하게 대장동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저희도 바랄 뿐입니다. 예, 자, 그 중진 의원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의혹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 천하람 변호사님. 네. 검찰이 왜 이거 수사 제대로 안 했습니까? 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욱 변호사의 진술만 있는 거냐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남욱 변호사가 배모 씨, 이제 같은 언론사 출신이죠. 배모 씨한테다가 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배모 씨가 실제로 2억 원을 마련해서 남욱 변호사에게 갖다 줬다라는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뇌물수사에서 되게 중요한 게 실제 돈이 마련이 됐고 그 돈에 실체가 있는 거냐라는 걸 이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확인이 되면 급물살을 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배모 씨는 남욱이 그냥 빌려줬다라고 해서 빌려줬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2억 원이 마련됐고 이게 의원 본인인지 아니면 최소한 그 보좌진한테든지 전달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의원 본인이나 보좌진을 소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검찰이 이게 너무 대선 국면이다라는 핑계로 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부 여당에 대한 눈치를 과도하게 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자, 왜냐하면 물론 해당 의원이 억울하다면 오히려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측면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는데 이재명 기자, 검찰이 수사가 전혀 안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이 저 진술이 지난해 10월 또는 11월에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미 이제 3개월 내지 4개월 가량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수사가 진행됐는지 이제 그게 굉장히 첫 번째 의문인 거죠. 물론 이 수사 자체가 지금 이제 나온 거는 물론 이제 증거가 있느냐 했을 때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 그러니까 배모 씨가 김만배 씨한테 돈을 건넸고 그 돈이 갔다라고, 그러니까 그 여당의 중진원한테 갔다라고 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아직 전원 상황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 돈을 어디로 갔냐, 돈의 흐름을 보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었고 그렇다 그러면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수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A 의원 측의 보좌관은 조간신문 보도에 대해서 근거 없는 얘기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만배 씨를 만난 적도 없고 연락하는 사이도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라는 입장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코로나 확진자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거 더블링대로 되면 언제 10만, 언제 20만 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각별히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고요.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